안녕하세요.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마트 어리걸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Multimodal Fake News Detection Through Intramodality Feature Aggregation and Intermodality Semantic Fusion입니다. 본 논문은 2024년에 Complex Intelligent Systems라는 시스템스에서 소개된 논문입니다. 그래서 먼저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하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relation study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초기 가짜뉴스 탐지 연구들은 텍스트와 이미지 특징을 단순히 컨캣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달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놓치고 있었습니다. 또 다른 연구들은 이미지 캡션이나 딥페이크 탐지 등을 결합을 했지만 여전히 인터모달리티, 즉 이 모달 간 상호작용만 강조하거나 인트라모달리티, 모달 내부 정보는 소홀히 다루고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 결과 데이터 특성에 따라 불완전한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실제 뉴스라면 텍스트와 이미지 각각의 신뢰성과 둘 간의 관계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합니다. 그러나 기존 모델은 단일 모달 내 정보 강화와 모달 간 임의적 융합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본 논문은 IFS라는 Intra-Modality Feature Aggregation과 Inter-Modality Semantic Fusion이라는 모델을 제안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미지 엔티티 수출로 불필요한 배경을 제거를 하고 셀프 애텐션 기반 인트라모달리티 애그리게이션으로 모달 내부 중요한 특징들을 강화하고 병렬 코어텐션 기반 인터모달리티 시멘틱 퓨전으로 텍스트 이미지 관계를 정밀하게 결합하고자 한 논문입니다. 그래서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모델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. 먼저 피처 임베딩 단계인데 이미지에서 사진에서 파란색 네모로 한 부분인데 이 단계에서는 각 인풋 데이터를 임베딩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이 피처 애그리게이션 모듈에서는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인데 각 모달 특징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멘틱 퓨전 모듈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는 각 모달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피처 임베딩 단계 말 그대로 피처를 임베딩하는 단계고 첫 번째로는 엔티티 피처 임베딩 단계입니다. 이미 먼저 인풋 이미지를 이 FAST RCNN이라는 사전 학습된 모델로 엔티티 후보들을 추출해 줍니다. 그러면 이 FAST RCNN이라는 모델이 각 엔티티마다 점수를 부여를 해주는데 이 점수를 사용해서 탑 K 엔티티를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K가 다 5일 때가 최적이라고 분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 선택된 5개의 엔티티들은 레스넷을 통해 임베딩이 됩니다. 임베딩된 엔티티들은 점수 내림차순으로 하나의 시퀀스가 됩니다. 두 번째 피처 임베딩 부분은 텍스트 임베딩인데 텍스트는 전처리 과정으로 불필요한 기호나 이모지가 제거되고 하나의 문단으로 합쳐집니다. 다음 단계에서 문단을 문장으로 바꾸고 토큰 시퀀스로 변환을 해줍니다.
그래서 이 토큰 시퀀스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이 돼서 문맥 정보를 포함한 연속적 표현을 얻습니다. 이후에 벨트로 한 번 더 처리되고 최종 출력인 벨트 기반 시퀀스 임베딩을 얻습니다.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피처 애그리게이션 모듈 단계인데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은 아직 라우하고 노이즈가 많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인트라 모달리티 관계를 셀프 애텐션이나 CNN을 통해 대표 벡터를 뽑아내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계에서 첫 번째로 엔티티 피처 애그리게이션을 해주는데 이전 단계에서 뽑아낸 입력 엔티티 시퀀스를 멀티헤드 셀프 애텐션에 넣어줍니다. 그래서 퀘리, 키, value 셋 다 이 시퀀스로 정해주고 거기서 멀티헤드 애텐션을 통해서 여러 헤드의 결과를 컨캣 해준 다음에 feed forward network와 컨캣 normalization 단계를 거칩니다. 그 다음에 텍스트 피처 애그리게이션 부분인데 텍스트는 이미지랑 다르게 입력 시퀀스를 1D CNN을 사용해 지역적 엔그램 특징을 수출해줍니다. CNN은 여러 개의 필터를 동시에 학습해서 다양한 엔그램 패턴들을 감지합니다. 이 엔그램 패턴이라는 부분은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fake news, breaking story, 클릭힐 같은 같이 있을 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엔그램 패턴들을 감지를 하고 이후에 맥스 폴링으로 가장 강하게 반응한 엔그램 특징만 남겨서 문장 전체에 요약 표현을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FC 레이어와 normalization 단계를 거쳐서 최종 텍스트 표현 벡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모델의 세 번째 단계인데 semantic fusion 모듈 단계입니다. 이 단계에서는 코어 애텐션을 이용해서 한 모달이 다른 모달을 참고하면서 주요 부분을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코어 애텐션 블록을 사용하는데 텍스트에서 이미지, 이미지에서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 블록이 있고 두 경우 각각 멀티헤드 애텐션을 수행을 해줍니다. 이때 퀘리는 하나의 모달, 키와 원료는 다른 모달로 정해주는데 만약에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한다라고 하면 퀘리는 텍스트, 키 원료는 이미지, 이미지에서 텍스트 경우에는 반대,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를 참조한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 두 주역의 결과를 컨캣으로 합치고 최종 크로스오더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분류기 하는 단계인데 이 최종 분류기 입력은 앞 단계들에서도 얻은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텍스트 세그리게이션의 결과를 맥스 폴링에서 사용을 해주고요. 이미지 엔티티 애그리게이션 단계의 결과를 민 폴링해서 그리고 시멘틱 퓨전의 결과를 프로젝션 해줘서 이 세 가지를 컨캣하고 멀티레이어 프레센테이션 MLP에 입력시켜주고 MLP의 결과를 소프트맥스로 마지막 분류를 해주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즉 모델은 각 모델 독립 정보와 모델 간 결합 정보를 동시에 활용해서 판별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입니다. 총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. 웨이버와 트위터 데이터셋인데
말 그대로 웨이버와 트위터에서 수집된 중국어와 영어로 된 데이터셋들입니다.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두 데이터셋들의 이미지 없는 파일들을 제거를 했고요. 이 사진에서 보시면 트위터 데이터셋의 이미지 수가 샘플 수보다 적은데 그 이유가 한 사진을 여러 개의 샘플들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먼저 논문에서 제안한 이 IFS라는 모델이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기준 논문들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성능입니다. 근데 이 또 기존 모델들인 이 NCA나 DIS 같은 경우에 특정 데이터셋에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급락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에 비해 제한된 모델은 두 데이터셋 둘 다 균형이 잡힌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앱스레이션 스타디인데 제한된 모델 구조에서 하나씩 빼면서 성능 차이를 비교를 했는데요. 먼저 엔티티를 뺀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이 패스 RCNN을 제거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바로 레슨에서 인베딩한 경우를 말하고요. 이리게이션을 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트 파일들의 인베딩 결과를 바로 시멘틱 퓨전 결과랑 컨캣해서 블록에 넣은 경우입니다. 그리고 퓨전을 뺐을 때는 이 두 개의 피처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을 분류에 사용한 경우입니다. 즉, 서로 상호작용한 부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제한된 모델의 모든 부분이 이 두 데이터셋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두 데이터셋의 성능을 보여준 부분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애그리게이션 부분인 모달의 특징 강화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제일 많이 정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크게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논문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faster RCNN으로 이미지 데이터에서 엔티티들을 추출했을 때 몇 개를 선택할 때 성능이 제일 좋은가라는 것을 실험을 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두 데이터셋 모두의 경우 탑 5개의 후보를 선택했을 때가 결과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5개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부 부족이 되고 그것보다 크면은 노이즈가 증가한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. 그래서 탑 K를 5개로 정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들이 이 인터모달리티 퓨전, 모달 간 상호작용만 강조하고 인트라모달리티 애그리게이션, 즉 모달 내부 정보를 소홀히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단일 모달 특징과 크로스 모달 관계를 동시에 활용해야 진짜 뉴스의 그 자연스러운 조합과 가짜 뉴스의 트루티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증을 했습니다. 특히 특정 데이터셋에만 편향되지 않고 가장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제한된 모델이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.
즉, 이 논문에서는 모달들의 각 모달들의 특징 강화 부분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,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셋에서든 성능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일 큰 기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